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정말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평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Social Edge of Intelligence, Individual Gain, Collective Loss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이 분석은 우리가 AI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AI는 인간이 축적한 사고의 산물을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AI에게 의존해서 더 이상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AI가 학습할 새로운 데이터는 사라지고 결국 AI 자체도 정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자산 자체에 대한 위기입니다. 2023년 IBM의 최고 경영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곧 약 800개의 직무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잉여, 휴먼 리던던시의 시대 직전에 서 있습니다. AI 대체의 흐름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산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23년 IBM을 시작으로 두올링고는 2024년 초 외주 인력의 10%를 감축하며 AI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애틀라시언이 뒤를 이었고 킬라이너는 자사의 AI 어시스턴트가 무려 700명의 고객 서비스 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잭도시의 블록은 인력은 동결한 채 AI로만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습니다. 클라나의 사례는 특히 상징적입니다. 그들의 AI 어시스턴트는 700명의 고객 서비스 직원이 하던 일을 혼자 처리합니다. 그리고 킬라나는 전체 직원 수를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회사의 북극성 즉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기업 정체성의 재정의입니다. 원문 저자는 이 변화를 산업혁명에 비유합니다. 20세기 초 내연기관이 말을 대체하면서 마부와 마구간 산업이 사라졌듯이 AI가 지식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그 속도가 훨씬 빠르고 대상이 육체노동이 아닌 인지노동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회 입장에서 이는 내연기관이 말을 은폐시킨 일에 가장 깔끔한 투자 제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심리입니다. 원문은 AI 도입의 도덕적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주저하면 뒤처진다는 절박함이 의사결정을 몰아붙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멈춰서 정말 이게 맞는가를 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봄, 영국의 한 연구팀이 약 300명의 작가들에게 단편 소설을 쓰게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부에게는 GPT-4를 사용하게 했고 다른 일부는 혼자서 작업하게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창의적이었을까요? 이 연구의 정교함은 분석 방식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작품의 창의성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 작품 집합의 다양성까지 분석했다는 점이죠. 약 300명의 작가 2가지 조건 그리고 독립적인 심사. 이 설계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1차 결과만 보면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이 평균적으로 더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AI 활용 작품에 더 높은 점수를 줬죠. 여기까지는 AI 만세의 메시지입니다. AI가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친숙한 서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구자들이 개별 작품이 아닌 전체 작품 집합을 분석하기 시작하자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은 서로 너무나 비슷했던 것입니다. 각 작가는 개별적으로는 향상되었지만 집단적으로는 수렴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Individual Gain, Collective Loss의 정체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모두가 더 잘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차원에서는 모두가 비슷하게 쓰게 됐습니다. 마치 평균 신장은 올라갔지만 모두가 똑같은 키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양성의 손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문화적 위기입니다. 도시와 하우저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학에서 유명한 개념을 빌려옵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공동의 자원이 고갈된다는 그 개념이죠. AI 시대에는 창의성이라는 공유지가 그렇게 고갈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유가 왜 정확한지 살펴봅시다. 첫째가 개인은 AI를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 그러나 모두가 같은 AI를 쓰면 결과물이 평준화됩니다. 셋째, 다양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넷째,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이 공유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5번째, AI 자신도 학습할 새로운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연구진은 임베딩 벡터를 활용해 작품 간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했고 AI 그룹의 작품들은 약 9에서 10% 더 유사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나요? 단어 선택 문장 구조서사 흐름까지 압축된 결과로 봤을 때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표현의 가능성 공간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독 작업 그룹의 다양성을 100으로 봤을 때 AI 활용 그룹의 다양성은 약 7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작품들끼리의 차별성이 약 27%가량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영화를 약간씩 다르게 본 후기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모두 합리적이고 잘 쓴 후기지만
결국 비슷한 후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AI가 만든 비슷한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채우면 다음 세대 AI는 그 동질화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를 모델 컬랩스, 즉 모델 붕괴라고 부릅니다. AI는 자신이 만든 동질화된 결과물을 다시 먹고 자라며 점점 더 좁은 표현 공간으로 수렴합니다. 일종의 지적 근친 교배입니다. 모델 콜랩스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인간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들이 그 AI로 콘텐츠를 양산하고 웹은 AI 생성물로 오염됩니다. 이후 새 AI가 이 오염된 데이터로 재학습하고 결국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며 모델 자체의 품질이 붕괴합니다. 이미 일부 연구자들은 2025년 시점에서 웹 텍스트의 절반 이상이 AI 생성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원문이 1925년 타이피스트들의 사진으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100년 전 타이피스트는 사무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키 입력 발음 받아쓰기 능력은 대체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 PC,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이 차례로 그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이 지식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AI가 반복 업무를 가져가고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며 다양성은 보존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주니어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사고훈련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결국 AI도 학습할 새로운 데이터를 잃어 함께 정체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추세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주니어 일자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훈련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변호사, 시니어 개발자, 시니어 작가는 모두 어제의 주니어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니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AI가 주니어 일을 모두 대체해버리면 10년 후 시니어는 어디서 길러질까요? 단기적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인재 파이프라인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기술적으로 왜 이런 수렴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M은 본질적으로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확률이 높은 토큰을 선택할수록 결과는 안전하지만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템퍼레처를 높여 무작위성을 추가해도 그 분포 자체가 학습 데이터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사용자가 동일한 LLM을 사용하면 모든 출력이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됩니다. 이것이 의미 공간에서 군집화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는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AI의 출력은 인류가 이미 쓴 것들의 통계적 평균에 가까운 무언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은 어떤 인간이 인지적 마찰을 겪으며 기존 패턴을 깨뜨릴 때 탄생합니다. AI는 그것을 빠르게 모방할 수 있지만 처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그 인용구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AI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인류 전체의 인지적 산물을 학습한 결과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AI에 의존해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의 AI는 무엇을 학습할까요? 자기 자신이 만든 동질화된 출력만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곧 AI에게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초안은 스스로 쓰고 AI를 비평가로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권장합니다. 셋째, 조직은 단기 비용보다 주니어 훈련 사다리 보존에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성 KPI를 도입해 개별 성과뿐 아니라 집단의 표현 다양성도 측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출력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의도적 일탈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4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think first. AI를 부르기 전에 5분이라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인지적 마찰이 곧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둘째, compare. AI 출력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곧 당신의 색깔입니다. 셋째, diverge. AI가 제시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일탈합니다. 넷째, reflect. 결과물에서 AI의 흔적을 찾아 제거하는 메타 검토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이 생산성 효율성만 측정합니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업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잃고 나서야 그 비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KPI로 집단 다양성 지표를 제안합니다. 리더십에도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효율 극대화 리더는 AI로 즉시 인력을 줄이고 단기 주가를 올립니다. 하지만 5년 후 조직의 핵심 역량은 공동화됩니다. 반면 역량 보존 리더는 AI를 도구로 인간을 자산으로 봅니다. 주니어에게 AI를 다루는 학습 기회를 주고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5년 후 그들의 조직만이 차별화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설의 정점은 여기 있습니다.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AI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고 근육은 위축됩니다.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AI 없이도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대의 걷기 운동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작성한 모든 글보고서 코드 중 AI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그 비율이 10% 이하라면 당신의 사고 근육은 이미 빠르게 위축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진단은 비난이 아닌 자각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10년의 분기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기업 80%가 AI를 도입하며 주니어 채용은 급감할 것입니다. 2027년 콘텐츠 산업에서 AI 색깔이 명확히 드러나며 다양성 위기가 표면화됩니다. 2029년 차세대 LLM의 품질이 정체되며 마델 컬랩스 신호가 나타납니다. 2031년 다양성을 보존한 조직과 공동화된 조직의 격차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2035년쯤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정확성, 효율성, 일관성에서는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독창적 마찰, 기존 패턴을 깨뜨리는 능력. 둘째, 맥락적 판단, 텍스트 너머의 상황을 읽는 능력. 셋째, 윤리적 책임, 결과에 대한 진짜 책임을 지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단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AI에게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마지막 인용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극을 막는 것은 누군가가 비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공동체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AI 시대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효율을 추구할 때 의도적으로 비효율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차별화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IBM, 키랄나 등 기업들이 AI로 대규모 인력 대체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하우젤의 연구는 AI 활용이 개인 창의성은 올리지만 집단 다양성은 떨어뜨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이며 기술적으로는 마델 컬랩스라는 자가증식 위기로 이어집니다. 구조적으로는 주니어 일자리 소멸이 미래 시니어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립니다. 개인은 think first, compare, diverge, reflect 4단계로 사고력을 보호하고 조직은 다양성을 KPI로 측정해야 합니다. AI는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이자 차별화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